자, 계속해서 시장 조정, 실적주의 매수 기회가 되어주길 금요일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한 LG에너지솔루션 공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LG엔솔의 2분기 성적 굉장히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전해주실까요? 예, 매출이 이제 8조 8천억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6,100억 정도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6,100억 정도는 이제 IRA 수혜로 한 1,109억 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캐시가 입금된 건 아니고 IRA로 어차피 이제 그 재무제표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LG엔솔 입장에서는 해당 금액을 갖다 반영을 해서 영업이익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잡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주목할 점은 제조업이죠. 어차피 LG에너지솔루션 제조업인데 LG에너지솔루션 영업이익률이 7.0%에 달합니다. 7.7%라는 건 아주 놀라운 수치이고 이 점은 사실 LG엔솔의 향후에 이제 계속 스케일업 할 때,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를 일궈 나갈 때도 중요한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LG엔솔은 뭐 주지하시다시피 전 세계 완성차, 그러니까 21년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완성차 중에서 상위 9군데가 LG엔솔의 배터리를 갖다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만큼 LG엔솔이 사실은 전 세계 2차 전지, 전기차 시대의 주력 기업이다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아직까지도 이제 수치는 놀랍긴 한데 이번 수치까지 포함해도 여전히 PER이 뭐 70, 200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수치에 이제 LG엔솔이 과연 유망한 주식이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 무엇이냐면 앞으로 3년 정도에 있어서 LG엔솔이 어느 정도의 이제 궤도를 올릴 것이냐, 매출과 영업이익 궤도 올릴 것이냐를 본다면 메리츠 증권의 추정으로는 올해는 이제 72, PER이 71입니다. 근데 24년에 내년 올라가면 PER이 38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25년에 2년 후에는 PER이 18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PER이 내려가죠. 급격하게 PER이 내려간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 완성차 10군데 중에 상위 9군데를 LG엔솔이 선택했기 때문에 이 시장의 문제이지 결국 내년, 내후년 되면 전체적으로 PER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LG엔솔에 대해서 PER을 지금 현재 높이 쳐주고 있고 그 때문에 주가가 이제 고공행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또 중요한 소식이 하나 날라왔죠. 뭐냐면은 그 LG엔솔이 그 칠레 SQM에서 그 칠레가 리튬에 10만 톤 정도의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LG엔솔이 갖다가 완성차에 들어가는 이제 2차 전지의 셀을 갖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필수가 리튬인데 리튬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계약을 갖다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이 LG엔솔이 주가 전망이 좋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AMPC가 이제 현실화됐다. IRA 현실화됐다는 것도 LG엔솔의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SM상선이 HMM의 주식 317만 1,500주를 확대했다는 공시를 내놨습니다. 올해 들어 지금 계속 지분 확대하고 있는 중인데 구체적인 지분 확대 배경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 뭐 HMM을 갖다 민영화가 이제 그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지분을 갖다가 확대했는데 과연 SM상선 입장에서 SM그룹 입장에서 훨씬 덩치가 큰 HMM을 갖다 인수할 수 있느냐는 이제 별개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문제가 이제 그만큼 덩치가 크기 때문에 별개의 사안이지만 또 하나 중요한 점, 그 HMM은 이제 사는이 이제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사는이 최대 주주라는 건 사실은 그 정부에서 이 민영화 시킬 때 누구에게 줄 것이냐를 갖다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다 정부의 의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과연 SM상선이 SM그룹에 이제 얼마만큼 정부랑 관계가 밀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카이를 갖다 민영할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영산이랑 이제 밀접하게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런 점에서 SM상선이 과연 인수할 수 있냐는 이제 별개의 사안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SM상선이라는 SM그룹은 그 우호연 회장이 2018년에 이제 이계현 씨, 이낙연 총리의 동생이죠. 2018 영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선 때 한장 논란이 됐었죠. 그러니까 이런 걸 충분히 알고 있는 이제 용산에서 과연 이걸 갖다가 주겠느냐는 건 이제 별개의 사안이고 그 때문에 SM그룹도 이번에 투자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우리는 광의에 투자다. 그러니까 경영권을 갖다 염두에 두는 것도 배제하진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인수를 못한다면 HMM 자체의 주가가 지금 저평가돼 있는데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면 주가에 대한 차익 실현도 염두에 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HMM은 그 작년에는 10조 영업이익 한 10조 정도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서는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 같은 것이 빠졌기 때문에 HM 주가도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SM에는 이제 대한해운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운업에 대한 그 전망이 깊기 때문에 그 HMM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낮지만 전체적으로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맥락으로 그 차익 실현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HMM 자체가 연내에는 민영화하겠지만은 이것이 누구에게 갈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